기현! 봄에 화엄북 파문촌에서 시간, 유시, 낚시하는 곳 옆에 기현이 떴습니다. 무슨 기현일까? 범죄 노인과 납치 노인? 두 어르신 실례지만 우리 두 늙은이가 왜 스스로를 용왕이라 지내는지 묻고 싶은 게지? 아니 나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아셨나요? 하루에도 그런 질문을 수십 번 듣는다네. 이젠 아주 익숙해졌어. 젊은이, 내가 하나 물어보면서 경하와 위하 그 이 두 강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무엇이 생각나는가? 위하라면 당연히 강태공의 전설이죠. 옛날 주나라 문왕이 위하 강가에서 강태공을 만나 등용했고 그 덕분에 훗날 무왕이 상나라 주왕을 토벌할 수 있었으니까요. 경하라고 하면 당연히 위정이 꿈속에서 용왕을 참수한 전설이죠. 경하의 용왕이 점술가의 원수성과 내기를 했다가 지지 않으려고 천개의 법도마저 어겼다고 하죠. 그렇군요. 바로 보았네. 강자가 문왕을 돕기 위해 위하의 명맥을 취하는 바람에 위하 용왕이 실력을 잃고 말았지. 그래서 위하 물이 이토록 탁해진 거야. 경하는 물이 맑지만 수세가 약해서 가뭄에는 안바닥이 거의 말라붙는다네. 이 또한 원수성이 천기를 누설하여 경하 용왕이 죽임을 당했기 때문이지. 강을 지킬 용이 없는데 물이 어찌 제대로 흐르겠나. 그러니까 원래 경하 용왕과 위하 용왕은 죽거나 다쳐서 더 이상 두 강을 지킬 힘이 없다는 뜻인가요? 이 늙은이의 이름은 강무어, 바로 강자의 후손이라네. 이 늙은이의 이름은 원불어, 바로 원수성의 후손이라네. 우리 선조들의 탓에 경하가 위하가 용신의 힘을 잃고 말았지. 그래서 우리 둘이 선조의 유지를 받들어 용왕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걸세. 진짜 용의 위력에는 못 미쳐도 이 땅의 평안 정도는 지킬 수 있을 거네. 왜 역시 못 믿겠나? 실례지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두 분. 아무리 봐도 용왕하고는 눈꼽만큼도 관련이 없어 보이거든요. 어르신들이 용왕이라면 전 진시황이게요? 아하하, 이거 어쩌나. 소엽이 우리를 안 믿는구먼, 원형. 이렇게 된 거 실력 한번 발휘해보세. 하긴 말이야, 누군들 못하겠나. 내 직접 한 수 보여줘야겠군. 자, 그럼 천하는 열어보이겠네. 하늘이여 땅이여, 세 가지 기암이 일어나니 하늘에는 해, 달, 별이요. 땅에는 을병, 정이루다. 주여, 내 신통력으로 살펴보니 파문촌에서 멀지 않은 곳에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구먼. 장씨부녀가 방금 독을 마시고 숨을 거두었어. 하여 내가 경하 용왕의 힘을 빌려 염라대와 함께 무녀의 수명을 수십 년 빌려왔네. 이틀 뒤면 되살아날 터. 그리고 마침 자네가 바로 그 무녀와 연이 닿는 귀인이라네. 그러니 지금 그리로 가서 도와주는 게 어떻겠나. 겸사겸사 내 말이 참말인지 거짓인지 확인도 해보고 말이야. 참 여기 용왕의 비단 주머니를 하나 주겠네. 갈피를 못 잡겠거든. 여기 적힌 대로만 하시게. 사기꾼 같은데? 뭐야. 거위들이 사람을 받고 다니는디? 설마 했는데 진짜로 모녀가 쓰러져 있잖아. 안색은 창백하고 입술은 까맣게 변했어. 정말 독을 마시고 죽은 것 같아. 비단 주머니 열. 이틀간 가만히 기다리면 모녀가 되살아날 것을. 모녀가 깨어나거든 곧바로 북서쪽 겨자려로 향하게 하게. 청계관 의원이 마중나와 의술을 전수할 터이니 그리하면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을 기술 하나쯤은 얻을 수 있을 걸세. 오, 의술을 알려준다고? 경하 용왕 이렇게나 진지하게 나오다니 어쩌면 정말로 용왕이 태어난 걸지도 몰라. 한번 기다려보자. 야, 이틀 만두 이틀. 빰. 오, 살아났다. 안녕하세요? 이곳이 처승인가? 어쩜 이렇게 밝을 수가? 아니, 살아나신 건데? 엄마, 우리 안 죽었어요. 아직 여기 이승이에요. 분명 아버지랑 오라버니랑 언니가 우리 지켜준 걸 거예요. 안색도 좋고 맥박도 힘이 넘쳐. 정말 되살아났어. 저 당신 누구시죠? 그게 이틀 전에 귀문정을 지나다가 원시성을 가진 어르신 한 분을 배웠거든요. 그분 말씀이 제가 두 사람과 연이 닿는 귀인이래요. 엄마,
용왕님이에요. 이분이 바로 용왕님이 말씀하신 그 대엽일 거예요. 용왕님 말이 진짜였어요. 정말로 대엽이 우리를 도우러 왔어요. 잠깐 짜고 치는 거 스톱 아니야 이거? 대야?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말하자면 길어요. 요 몇 년간 집안 살림이 워낙 어려워져서 바깥 사람이 장성한 두 아이를 데리고 상단을 따라 외지를 떠났는데 그만 영병에 걸리는 바람에 손도 써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5식구 중에 3이 죽고 저도 늘 병치를 하느라 일할 기력조차 없는데 막내딸은 이제 겨우 7살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죽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자살기도한 걸 그렇게 해맑게 얘기해도 되는 거야? 그래서 딸아이를 데리고 귀문정으로 갔죠. 예전부터 마을 주민들이 도저히 살기 힘들 때 거기 강물에 몸을 던지곤 했거든요. 그리고서 그곳에서 용왕을 만나신 거예요? 네, 사정을 듣더니 단원산 2병을 주시더군요. 우리 모녀에게 정녕 살 길이 없다면 이걸 마시고 저승에 가서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이틀 뒤에 다시 살아난다면 그건 저승에 있는 가족들이 생전에 쌓은 공덕이 우리 모녀에게 돌아오는 거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되면 하늘에서 단 대엽이 내려와 살 길을 열어줄 거라면서. 맞네! 짜고 치는 것도! 사기꾼이야 사기꾼. 대엽, 용왕님 말씀이 살 길이 대체 뭐예요? 쌀 한 포대요? 아니면 돈구렁이요? 둘 다 아니야. 의원님께서 겨자라는 곳으로 가라고 하셨어. 거기에 실력이 뛰어난 의원이 많이 있거든? 그분들이 약초 구별하는 법이랑 침 놓는 법을 가르쳐 줄 거야. 그렇게 기술 하나만 제대로 배워놓으면 앞으로 먹고 살 걱정 같은 건 안 해도 돼. 정말요? 저도 의원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열심히 공부하기만 하면 나중에 커서 정말 훌륭한 의원이 될 수 있을 거야. 엄마 들었어요? 들었단다. 엄마도 다 들었어. 여보, 가엾은 우리 아들, 우리 딸 정말 우리를 지켜준 거야? 덕분에 용왕 어르신도 만나고 대엽도 만났어. 대엽, 제가 큰절이라도 올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어서 일어나세요. 저 앞이 바로 겨자리예요. 저는 다른 볼일이 있어서 여기서 이만 인사드려야겠네요. 대엽, 여기까지 오는 내내 저희 모녀를 살뜰하게 챙겨주셨는데 정말 어떻게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감사는요, 괜찮습니다. 앞으로 두 사람이 편안하게 지낸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아,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혹시 단원산에 들어있던 그 빈명 아직 가지고 계신가요? 괜찮다면 저에게 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여기요. 고맙습니다. 그럼 2년이 닿으면 다시 만나요. 이 사기꾼들. 한원산 이틀 동안 빈사 상태로 만드는 약인가 본데? 그러고서 나한테 가가지고 지켜보라고 했겠지. 그래, 장시모녀가 무사히 도착했다니 다행이군. 자네 아주 인정이 넘치는 젊은이로구만. 내가 사람을 제대로 보았어. 이 사기꾼아. 어떤가? 이제 우리가 용왕이란 사실을 믿나? 원 어르신이야 당연히 믿겠지만 강 어르신은 아직 확신이 서질 않네요. 강 어르신도 신통력을 한번 보여주시는 건 어때요? 아씨, 나는 믿을 생각 없는데? 이놈 보게 어린 녀석이 제법 까다롭구먼. 뭐 신통력 한번 보여주는 것쯤이야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지. 강이여 바다여, 세 가지 오묘함이 있나니 바다에는 교룡, 이룡, 고래요, 강에는 감리, 임이로다. 수염 내 심통력으로 살펴보니 장호촌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일이 벌어졌구먼. 곡물 가게 하는 형제가 방금 생명줄이다 다름없는 돈을 잃어버렸네. 하여 내가 용왕의 힘을 빌려 새우병사와 개장군에게 잃어버린 물건을 찾으라 일러두었네. 그러니 자네가 물에 들어가서 형제가 잃어버린 돈을 건져 올려주게나. 아 참, 나도 용왕 비단 주머니를 줄 테니 거기에 적힌 대로 하겠네. 갑시다. 물속으로 가려고? 방바닥에 진흙을 파내자 은자 같은 상자가 나왔다. 이곳에 어째서 용무군의 시신이 2구나 있는 거지? 뭐라고? 이 초식 왠지 눈이 익은데? 설마? 근데 상처 깊이를 보니 힘이 부족했던 모양이야. 보자. 이 두 사람은 수많은 악행을 저질러 죽어 마땅한 자들이 서두로 시신을 치워버리게. 하루 동안 가만히 기다리면 동산자의 주인이 나타날 걸세. 그자에게 일이 전하게 낙양은 올해 북년이니 남쪽으로 내려가 곡물을 거래하오.
하루 뒤. 빰. 안가로 돌아가서 확인하시. 이럴 수가. 정말로 대업 한 분이 계셔. 이건 용무군에게 빼앗겼던 우리 은자 아니야? 정말로 돌아왔어. 오광상제여 구천보 살리시오. 아니지 용왕 어르신이요. 용왕 어르신께서 우리 돈을 되찾아주셨어. 용왕께서 우리 구박 살펴주셨다고. 혹시 곡물가게를 하는 이시 형제 되시나요? 네 맞습니다. 제가 첫째고 여기 둘째는 아우입니다. 이 운전 대체 그러게 말하자면 깁니다. 황역에 난 이후로 진천 곳곳에 황폐해지면서 곡물값이 폭등했거든요. 또 힘든 처지에 저희 이속만 챙기고 싶지 않아 버텼더니 장사를 이어가기 막막한 지경에 이르렀죠. 이제 끝이다 싶었는데 다행히 며칠 전에 밤은천에 하 사장님이 이 은자 상자를 주면서 곡물 200근을 사겠다고 하시더군요. 저희 형제는 정말 기뻐서 어쩔 줄 몰랐죠. 근데 은자를 받기 무섭게 욕먹은 놈들이 나타나서 묵락 빼앗아갔지 뭡니까. 심지어 곡물 나르던 일꾼들도 죄다 죽여버렸고요. 장살도 망하고 일꾼들도 죽고 식구들도 생계가 막막해진 것도 모자라 은인의 돈까지 잃어버린 거죠. 저희 삼형제는 내다 팔아도 못 갚을 돈인데. 달리 방법이 없었던 저희 혼자는 조상님 묘에 절을 올린 뒤 다 같이 귀문정에 몸을 던지기로 했습니다. 그 뒤에 귀문정에서 위하 용왕을 만난 건가요? 여기로 오면 어떤 대업을 잃어버린 은자를 되찾아줄 거라고? 그걸 어떻게 하셨습니까, 대업? 제발 용왕 어르신 곁을 지키는 용궁의 선인이십니까? 얘들아 어서 선인께 전을 올려라! 이러지 마세요. 전 그냥 평범한 나그네일 뿐이에요. 아기는 이미 죗값을 치렀으니 어서 은자를 챙겨가세요. 아 참! 용왕님이 전해달라 하셨는데 올해 낙양은 풍년일 거래요. 남쪽으로 내려가서 곡물을 거래하면 가격이 훨씬 저렴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와 어르신 감사합니다. 대업 정말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이 대형 혹시 괜찮으시다면 저와 함께 가서 시신의 신원을 좀 확인해 주시겠어요? 시신 확인하러 가기.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의 은자를 빼앗아간 용무군이 맞나요? 맞습니다. 바로 이놈들이요. 제가 되어도 알아볼 수 있어요. 제가 되어도 알아볼 수 있다고? 대학께서 이 도적놈들에게 천벌을 내려주셨군요. 우리 가게 일꾼들의 원수까지 갚아주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미 죽어 있었는데요? 제가 죽인 게 아니에요. 누가 죽인 겁니까? 짐작이 맞다면 위하 용왕 어르신인 것 같아요. 요인 찾기. 욕. 갑시다. 공부력. 어르신 말씀대로 이시 형제에게 은자를 돌려주고 왔어요. 아주 좋네. 잘했네. 그래 이제는 내가 용왕이라는 걸 좀 믿겠나? 믿고 안 믿고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래도 지금 풀리지 않은 의문이 두 가지 있는데 여쭤봐도 될까요? 말해보게. 이 약별 뭔지 알아요? 이건 이건 어르신께서 장씨 모녀에게 주었던 탄원산이요. 제가 병원에 남은 가루를 자세히 살펴봤는데 만다라와 빙편이 섞여 있더군요. 이 두 가지는 호흡을 멈춰 가사 상태에 이르게 하는 귀식단의 주 재료를 알고 있는데 청계관과 친분이 있으신 건가요? 이거 참. 그리고 이시 형제의 돈을 빼앗아갔던 용무군은 삼경천 무공을 당했더군요. 어르신은 또 삼경천과 무슨 관계인 거죠? 하하하. 왜 웃으세요? 오케이 강형 자네가 졌네. 내가 뭐랬나? 이 녀석이 여간 영특한 게 아니라 오래 속이진 못할 거라고 했잖아. 역시 사기꾼들이었어. 일된 마당에 더 숨겨 뭐하겠나. 그냥 시원하게 인정함세. 그래 다 거짓말일세. 그래 나도 자네를 속였네. 아니 두 분 너무 쉽게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준비한 대사가 아직 한참 남아있단 말이에요. 제가 미리 와서 내 손 좀 보게. 손 왜? 손가락뼈가 다 으스러져 있네요? 제가 내 다리도 한번 보게나. 다리에 힘줄이 죄다 끊어져 있군요. 힘줄이 끊어졌는데 어떻게 서 있어? 신경을 끊었는데. 자네 짐작이 맞네. 내 젊었을 적에 전기관에서 가르침을 받았었지. 하나 지금은 이미 문파를 떠난 지 오래라네. 나도 마찬가지네. 삼경천에서 입문하고 몇 년 안 돼서 내 발로 걸어 나왔지. 혹시 손과 다리 문제 때문인가요?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지. 3년간 의원 노릇을 하다가 문득 돌이켜보니 내가 살려낸 사람보다 죽인 사람이 더 많더군.
내 사정도 비슷해. 살생으로 살생을 막아 세상을 구하려 했건만 난세에는 선량한 이들조차 살기 위해 악행을 일삼더군. 이 승이 지옥과 다를 바가 없으니 저승에 가도 그만이라 생각했지. 처음에 강호를 나왔을 땐 부처와 막아도 베어버릴 기세였는데 세월 흐르니 모든 의욕이 재처럼 식어버리더군. 의지가 꺾인 거야. 그렇다 쳐도 뜻밖의 사고로 두 손까지 못 쓰게 됐으니 그 뒤로는 의술이 정진하기에 영 어려워지더군. 난 좀 더 비참했지. 원수놈들이 찾아와서 내 발목에 힘줄을 끊어버렸거든. 이제 살생커녕 걷는 것조차 힘든 점들말이 신세가 되었네. 이후 고작 스물에 뜻이 꺾이다니. 온 마음이 시들 나처럼 메말라갔다네. 우리 둘 다 그땐 너무 젊었어. 꺾일지언정 절대 굽히지 않겠다고 고집뿐이었지. 그래서 생각해낸 게 독을 마시는 거였네. 강물에 몸을 던지는 거였지. 어머나. 자네 여기서 하루 종일 꿈을 대고 있구먼. 품속에 든 그 단원사는 대체 언제 먹을 건가? 자네도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이는데? 술시부터 해시까지 주머니에 돌 가득 채우고 서성이기만 하니 강물에 뛰어들긴 할 건가? 못 걷는다면서 잘만 서 있네. 강하류에는 어부들이 있네. 자네가 여기서 죽어 물고기들의 시신을 뜯어먹으면 놈들이 죄다 독에 올라 죽지 않겠나? 그럼 어부들은 허탕만 치게 되겠지. 여긴 아이들이 종종 물놀이하러 오는 강일세. 자네가 여기 뛰어나간 나중에 시신이 조롱밭처럼 충충 떠오르면 어쩌나. 아이들이 보고 기겁할 테니 죽어서까지 업보를 쌓게 될 걸세. 그래서 안 죽기로 한 거구나. 아, 사는 게 지옥인 것도 서러운데 죽는 것조차 일이 재고 따질 게 많다니. 제발 아이 목숨만 살려주세요. 그래도 당신 피부치잖아요. 잠만 말고 시키는 대로 물에 빠뜨리란 말이야. 계집애는 키워봤자 남의 집 식구인데 뭐 하루도 꾸물대지 말고 강물에 던져버려. 나쁜 놈. 결혼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아직 강아지나 고양이보다 작은 애가 먹으면 얼마나 먹는다고 그래요. 당신이 술만 두어 번 덜 마셔도 충분히 키울 수 있어요. 심지어 술꾼이야? 미친놈이네. 이 옆에 내가 어디서 꼬박꼬박 말대꾸야. 안되겠다. 너부터 패 죽이고 나서 저것도 물에 쳐넣어주마. 강물 속 용왕 어르신들이 다 보고 계세요. 어찌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런 짐승 같은 짓을 한단 말이에요. 당장 이혼해. 저 용왕 어르신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결국 그놈도 어린 계집애를 제물로 받아먹는 귀신이거든. 쓸데없는 소리 집어치우고서. 용왕이 어린 여자애를 받아먹는다니 어디서 망발이냐? 누구세요? 참으로 미련한 여인이군. 어찌 저런 짐승 같은 놈을 지아비로 뒀단 말인가. 저놈이 딸을 물에 쳐넣으라고 하면 낫으로 목을 그어버려야지. 용왕 어르신인가요? 정말로? 나타나 주신 건가요? 용왕은 무슨 쥐새끼처럼 숨어서 짓거리지 말고 당장 튀어나와 내 주먹 맛을 보여줄 테니. 용왕 어르신이 거기 계신다면 제발 이 짐승만도 못한 놈을 죽여주소서. 5년 전 억지로 저를 취한 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질을 일삼았답니다. 심지어 강간범이 없어! 그것도 모자라 술 2병에 큰딸을 팔아치우고 술주정을 부리다 둘째 딸도 던져 죽였죠. 이제는 막내까지 죽이겠답니다. 살인자였어! 강간살인마. 미친놈이네? 불쌍해. 당장 인간을 검은 피를 토하고 창자와 뒤틀려 죽게 하소서. 이 악귀 같은 놈을 무간지옥에 떨어뜨려 영원토록 절대 환생도 못하게 하소서. 이 옆에 내가 감히 나를 저주해. 오늘 네 재산날인 줄 알아. 빨리 와서 구해줘. 왜 말씀을 멈추세요? 빨리 결말 알려줘요. 그 다음 일은 자네 같은 어린 친구가 듣긴 좀 잔인할 수 있는데 나도 강호인이니? 웬만한 이야기를 눈 하나 깜빡 안 하니까 계속 말씀하세요. 그럼 계속하지. 그 사내놈이 워낙 포악한 데다 난 다리까지 절고 있어서 처음에 승산이 거의 없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손을 써보니까 어땠는데요? 두 손만으로 그놈의 목 하나 끊는 건 일도 아니던. 그래서 내가 그놈을 죽였네. 일반인이랑 강호인이랑
같을 리가 있나? 무력의 차이가 있는데. 죽은 거요? 숨이 멎었나요? 하하, 드디어 죽었구나. 우리 막내가 살았어. 용왕 어르신 부디 자비를 베푸시어 이 아이가 머물 수 있는 좋은 곳을 찾아주세요. 악마가 말이고 그 짐승 같은 사내도 죽었으니 이제 아무도 두 사람을 해치지 않을 터인데 어찌 아이를 우리에게 맡기려 하는가? 이 사람이 이렇게 죽은 이상 조만간 관가에서 저를 의심하겠죠. 욱살이라도 하게 되면 과연 우리 딸은 어쩌겠어요. 죽은 방식이 다른데 관가가 멍청이도 아니고 하긴 맞는 말이군. 사람은 죽어도 시신이 남아있으니 참 난감한 일이야. 내게 조업수라는 게 있네. 선한 마음을 가진 자가 만지면 아무 해가 없지만 악한 마음을 가진 자는 한 방울만 닿아도 몸이 진물처럼 문드러져 녹아내리지. 자, 받게. 남편이 정말로 사라졌어. 강산인가? 감사합니다, 용왕 어르신. 앞으로 날마다 불경을 외며 평생 용왕 어르신이 크나큰 은혜를 기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뒤부터 용왕 행세를 했구만. 옳고 그러면 하늘이 다 살피고 있는 법이지. 자네의 질긴 악연은 이제 끝이 났으니 앞날에는 빛이 가득할 걸세. 어서 돌아가 짐을 챙겨 떠나게. 강남 땅은 물자가 풍족하니 남쪽으로 내려가면 살 길이 있을 걸세. 청계관의 수치가 따로 없군. 시신을 녹이는 화시수로 사람을 속이면 어떡하나? 삼경천 잔당인 자네만 하겠나? 다리도 못 써도 손은 멀쩡해서인지 무공도 모르는 자를 아주 거침없이 보내버리더군. 두 사람 호감인데? 나한테 사기를 치긴 했지만 딱히 잃은 것도 없기도 하고. 에휴, 그 죽을 목숨인데 또 살생이 업을 쌓고 말았군. 에휴, 그 죽을 목숨인데 또 귀한 생명을 살려버렸어. 내가 갑자기 깨달은 것이 있네. 깨달은 것이라 사실 나 또한 그렇네. 그래? 뭘 깨달았는지 어디 한번 들어보세. 이 넓은 천하에 거친 물살을 거스르며 싸우는 젊고 강한 이들만 필요한 건 아니지. 우리처럼 물결을 따라 흐르며 자리를 지키는 이들도 분명 쓸모가 있을 터. 위기로울 협의 왼쪽에는 사람 인자가 있고 오른쪽엔 낄 협자가 있지. 칼이나 검은 어디에도 없어. 창힐이 처음 글자를 만들어낼 때부터 무공이 뛰어난 자만이 협객이 될 수 있다고 못을 박지 않았다는 뜻일세. 하하, 명언이로군. 왼쪽 사람인 오른쪽에 낄 협이라. 양옆에 천근의 무게를 짊어지고서도 두 손을 뻗어 백성을 떠받들고 있는 형상이라니. 아직도 죽을 생각인가? 아니, 안 죽을 거네. 그럼 이제부터 뭘 하면 좋겠나? 이왕 이렇게 된 거 용왕 행세나 제대로 해보지 않겠나? 오, 이런 사연이 있었군요. 그 후로 우린 밤마다 여기서 용왕 행세를 하며 사람들 속여왔네. 돌이켜보니 벌써 세월이 흘렀고. 비록 허황된 얘기로 사람을 속여오셨지만 그 속엔 담긴 대의는 절로 고개가 숙여지네요. 몸도 성치 않은데 그간 고생 참 많으셨어요. 고생은 무슨. 오히려 오늘처럼 보람찬 날이 많았다네. 자네 같은 협객들도 꽤 자주 만나고 말이야. 그 옛날 백이와 숙제가 수양산에 고사리를 캐며 지조를 지켰다면 오늘날 경하와 위하의 용왕은 이곳 귀문정에서 죽음을 권하고 있는 게지. 높은 곳으로 오르는 이들은 세상의 어둠을 걷어낸다면 우리 같은 이들은 가장 낮은 곳에 머물며 염라대왕과 기싸움하고 저승사자 손에서도 사람도 좀 빼오는 거지. 이게 꽤 재미가 좋더군. 자, 시간이 벌써 이리 되었군. 우리 용왕들은 쉬러 가야겠어. 소요, 여기서 이만 작별일세. 참, 혹시라도 우리를 사기꾼이라고 하는 자가 있거든. 자네가 얘기 좀 잘해주겠나. 그럼요, 당연하죠. 이런 말 하면 좀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사람 사귀나?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함께 했는데 이 사람 사귀나? 사귀는겨?
이해물이요? 주문 정도는 잠깐만. 그날 일러주신 대로 가서 용왕님을 두 분을 뵙고 왔거든요? 그래, 어땠나? 어서 말해보게. 그 어르신들이 정말로. 그럼요. 쟤는 똑똑히 보고 왔어요. 두 용왕님 중 한 분은 신통력으로 죽음의 문턱에 선 모녀를 살려냈어요. 또 한 분은 콩을 뿌려 병사를 만든 제조로 절망에 빠진 형제의 물건을 되찾아 주셨죠. 모습을 바꿔 하늘을 날거나 비구름을 부리지는 못하지만 그분들은 정말 용왕과 다름이 없었어요. 정말 사실인가? 틀림없어요. 정말 설마 정령 용왕이란 말인가? 그렇지 않고서 어찌 만나고 오는 사람보다 이 철석같이 믿는 건지. 한치의 거짓도 없는 사실인데 왜 못 믿어요? 정 의심스러우면 내일 직접 가보세요. 못 갈 것도 없지. 잘 생각했어요. 얼른 가보세요. 위하는 탁하고 경하는 맑으니 용왕이 비를 내려 파도가 거치구나. 맑고 탁한 물줄기가 하나로 합쳐지니 천년을 함께 흘러 바다에 이르리라. 오, 나 이런 얘기 좋아해.